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5월 21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윤미향과 정대협 그리고 한 프랑스 간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월간조선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 기사 제목이 저렇습니다. 윤미향 2013년 정대협 상임대표 당시 프랑스에서 북한 간첩으로 활동한 베누아 케네데와 함께 수요 집회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네, 제목을 보시면 내용 파악이 되시겠는데, 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과거에는 정의연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정의기억연대와 한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대협, 원래 이름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입니다. 자, 윤미향 씨가 이 정대협의 상임대표로 일하던 시절 2013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으로 수요 집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북한 간첩으로 활동하면서 프랑스의 핵개발 정보를 북한에 넘겼던 베누아 케네데라는 이 프랑스 인사가 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뿐 아니라 정대협이 프랑스에서 개최한 다른 행사에도 여러 차례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윤미향 씨와 정대협 그리고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회계 투명성 문제, 회계 부정, 개인의 횡령, 배임 이런 혐의를 벗어나서 윤미향 개인과 그리고 이 단체의 종북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네, 오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의 보도에서도 보셨듯이 이 윤미향 씨가 탈북자들에게 돈까지 줘가면서 탈북자들을 안성에 있는 위안부 쉼터로 불러서 이들에게 다시금 월북을 종용한 이러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윤미향 어떤 가족의 간첩 혐의라든가 정대협의 과거 북한과 연결된 여러 활동들을 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종북 주사파가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는 오늘 월간조선 보도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프랑스인 베누아 케네데는 어떤 사람인가? 프랑스 상원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일했다라고 합니다. 2018년 11월 25일에 체포됐는데 프랑스의 핵개발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안보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은 파리 정치대학 그리고 국립행정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인데 이 케네데는 프랑스 조선친선협회의 회장직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한불친선협회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1960년대 만들어진 단체인데 북한과 아주 긴밀한 이런 단체라고 합니다. 자, 이 케네데는 2012년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고 또 2018년 북한 정권 70주년 기념일, 구구절이라고 불리우죠. 이 구구절 행사에도 프랑스 내 준비위원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언론 르 피가로지는 이 사람이 평양에 최소한 7차례 이상 다녀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네데를 프랑스 정보기관인 국내안보총국, DGSI라고 불리우는데 이 DGSI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람을 눈여겨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DGSI가 결국 이 케네데를 체포하게 되는데 체포하기 직전에 상원에 있는 그의 사무실과 또 파리 시내에 있는 자택, 또 지방에 있는 그의 부모 집까지 아주 샅샅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 스파이 노릇을 한 이 케네데라는 사람이 정대협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라는 것이죠. 자, 정대협 당시 상임 대표였던 이 윤미향 당선인은 2013년 9월 18일에 에펠탑이 내려다 보이는 파리 샤이오궁 앞에서 수요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 당시 케네데는 프랑스 조선친선협회 회원 신분으로 이 집회에 참석했다라는 것이죠. 이날 집회 때 윤미향 당선인은 당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프랑스 국회의원들을 만나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요청했다. 프랑스에서도 위안부 해결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발언했었습니다. 자, 정대협은 이후에 2014년, 15년, 16년에 걸쳐서 프랑스에서 집회를 했는데, 자, 2015년에는 12월 28일부터 1월 16일까지 아주 장기간 어떤 행사를 개최했냐면 유럽 평화 기행 나비의 꿈이라는 이러한 장기간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 베누아 케네데 씨가 참석을 해서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마이크까지 잡고 발언까지 했었는데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베누아 케네데라는 사람이 정대협과 뭔가 계속 교류를 해온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물론 이 당시는 베누아 케네데 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되기 이전이니까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과연 몰랐을까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친북 인사로 분류되는 이런 사람을 굳이 이 행사에 초청한 그 배경이 무엇인가 뭔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미향 당선인 가족부터 간첩 혐의에 연루된 사람이 너무나 많죠. 이뿐 아니라 정대협 그리고 정의기억연대까지 이 단체 내부를 들여다봐도 과거 통진당과 연루된 또 통진당에서 핵심 간부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 단체에서 간부를 맡고 있는 등 친북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네, 이미 보도된 대로 윤미향 씨의 남편 김삼석 그리고 시누이 김은주 씨는 1992년에 있었던 남매 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에 재심을 청구해서 간첩 혐의는 벗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시 이적단체인 한통련을 일본으로 건너가서 만나고 그 단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다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뿐 아니라 시누이 김은주 씨의 남편 최기영이란 사람도 과거 1989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함께 전대협에서 사무국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06년에는 1심회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정대협 그리고 정의기억연대에는 어떤 인물들이 포진해 있는가? 네, 과거 통진당 출신 인사들이 간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뭐 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에서 핵심 간부로 일했던 사람들이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이죠. 자, 3명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용승 이사. 자, 이 사람은 통진당에서 전북 도당위원장을 했었고, 19대 총선에서는 통진당 후보로까지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종북단체라고 할 수 있는 전북결의 하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최진미 이사가 있습니다. 현재 정의기억연대 이사진인데, 자, 역시나 좌파 단체죠.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냈고 2012년도에는 통진당 19대 총선 공동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통진당이 해산된 이후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중연합당에서 김선동 대선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까지 맡았던 인물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과거 정대협에서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손미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를 맡았었고 통진당 19대 총선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까지 지냈던 핵심 간부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기관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통합진보당 출신, 그것도 핵심 간부 출신들이 정대협 그리고 정의기억연대에서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 이것 자체로 지금 대체 이 단체가 뭐 하는 단체인가 의심의 눈을 한층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윤미향, 정대협,
정의기억 연대를 둘러싼 문제는 이들이 과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자들인가 여부를 따지는 이 수준을 넘어서 네, 이적성 논란으로 번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드러나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